10개월의 의미가 있어요. 총선이 끝난 이유거든요. 예. 그러면 물론 이제 본인은 총선 출마는 안 하지만 어쨌든 총선 출마의 기회는 원천 박탈되고, 두 번째로 총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또 만약에 뭔가 떠들어대면 또 제2차 징계가 나오니까, 그러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꿈은 대권 도전인데 대권 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홍 시장이 뒤늦게 이제 사과 기자회견도 하고 지역에서 이제 수해 봉사 활동도 하고 몸을 낮췄지만 윤리의 이제 강경 기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놓고는 뭐 세다, 너무 약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본인도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마 차기 대선에 꿈이 있으시다면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당은 윤리위에서 그 뭐 김재원, 태용호 뭐 등등 해서 무슨 일이 있을 적에 말실수가 있었을 적에 뭐 다 징계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뭐 김의겸 의원 가짜 뉴스하고, 장경태 의원 가짜 뉴스하고, 서영교 최고위원 가짜 뉴스하고, 뭐 사과는커녕 징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짜 뉴스가 밝혀져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도 또 면죄부를 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당에서 이래요. 아니 민주당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금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다른 의원들 징계도 못하고 다 감싸고 있는데, 우리 당은 어쩜 우리 당이 더 이렇게 자체 징계를 심하게 하냐, 이런 불만이 내부적으로 나올 정도예요. 여기 네. 뭐 어차피 아무런 징계도 안 하잖아요, 민주당은. 네, 이게 제가 다음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궁금한 배정호 게 위원장이 홍준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왜 이재명 얘기를 하느냐, 상당히 아니 좀 그분이 굉장히 제일 가짜뉴스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고가 너무 유연하니까. 아니 그리고 좀 국민의힘 얘기하는데 왜 또 민주당 얘기하는지. 아니 이거 민주당도 굉장히 좀 같이 물어본 사고가 거예요. 너무 유연하니까 내가 따라가기 좀 네. 어렵고,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징계 예상했냐라고 앵커가 물어봤잖아요. 예. 저는 예상을 했죠. 중징계는. 중징계라면 두 가지잖아요. 당원권 정지 아니면 이제 제명. 근데 제명을 할 경우에는 워낙 반대파가 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당원권 정지 1년 해가지고 사실상 대표에서 축출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반대파가 이준석, 유승민, 여기다가 홍준표까지 되니까 그럼 너무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은 너무 심하고, 그렇지만은 이 국민 감정이 굉장히 부적절해요. 수해가 났는데 골프를 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당원권 정지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10개월 했어요. 그러면 10개월의 의미가 있어요. 10개월의 의미는 뭐냐면은 총선이 끝난 이유거든요. 예. 그러면 물론 이제 본인은 총선 출마는 안 하지만 어쨌든 총선 출마의 기회는 원천 박탈되고, 두 번째로 총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또 만약에 뭔가 떠들어대면 또 제2차 징계가 나오니까, 그러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꿈은 대권 도전인데 대권 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른바 친윤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때려 놓으면은 일종의 좀 날개를 꺾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기 대권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지금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자초한 거지만 상당 부분 지금 치명타를 입었다. 그래서 친윤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홍준표 차기 대권 주자를 좀 정리하는 데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본 그런 중징계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우리 정국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배종호 교수님이 학계 계셨는데 이제 정당인이 돼가지고 그 각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저는 국민의 입장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죠. 네. 그 한때는 공천받기 위해서 뭐 무소속을 떠돌면서 양산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렇게 또 낮아지더니 대구시장 한 1년 하고 나 상황에서 어깨에 힘 들어가고 수해 때 골프 치는 거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인식을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사적인 생활도 있는데 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까 이해찬 전 총리 얘기 나왔지만 뭐 광복절 날인가 골프 쳤다가 또 그 네. 질타를 받았고 네. 수해 때 골프 친 사람들 뭐 징계 정말 중징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는 국힘에서 징계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 쪽은 그럼 정신을 차리고 있느냐? 수해 났는데 뭐 광주시장 뭐 어디 출장 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관련 상임위원회 저 베트남인가 출장 갔다가 또 국민들 질타를 받으니까 빨리 돌아오고, 그러니까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저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국민들 눈높이에 정말 그 1%, 10%도 미치지 못하는 이
정치력을 가지고 하고 있다. 저는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요, 이 정치에 대한 혐오증으로 가는 아주 급속한 그 폭포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삼재적 생각입니다. 네, 조 부위원장은요?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데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수해가 났는데 골프를 치고 뭐 외유를 가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죠. 근데 홍준표 시장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됐으면 자기가 예정된 약속이었고 특별히 관내에 수혜가 없는 것 같아서 판단을 착오해가지고 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돌아와서 비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판에 대고 적반하장식으로 뭐가 문제야? 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문제거든요. 그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까지 더해져서 이번에 중징계가 내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야 정치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만약에 그런 수해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그 정서에 반하게 정서에 거스르게 하는 행동 언행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땅하게 징계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